진짜 전청조 나왔어요. 오늘 영장 심사입니다. 구속 기로입니다. 전청조는 구속될까요? 구속돼야 할까요? 함께 보시죠.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15명, 그리고 일단 피해액이 19억이다. 상당해요. 알려졌던 것보다 많고 피해자도 많고 피해 금액도 큽니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구속이냐 아니냐의 관건은 뭘까요? 전청조의 경우. 아니 근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은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구속은 될 건데 일단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범행 수법도 보면 얼토당토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수법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 남자에겐 여자로, 여자에겐 남자로 다가가는. 그렇죠. 금액도 엄청 크기 때문에 범죄의 사안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다 뭐 이루어졌다고 봐요. 아니 근데 요즘은 구속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니, 판사 근데 맘이지 뭐. 아 근데 예. 전청조는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요? 기각이 되면 그건 사법부나 법원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자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이 사기 습보를 보면 정말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0대 중반인데 이렇게 사기 피해 금액을 뭐 사기를 치잖아요. 왜 이렇게 손이 큰지 모르겠어요. 뭐 3억짜리 뭐 벤틀리 뭐 보통 뭐 2,600만 원짜리 뭐 월세 있는 뭐 주상복합 어디서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재범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을 해야 할 겁니다.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 금액 전체로 보면 한 19억이거든요. 네. 근데 5억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은 특경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형량도 무거워요. 3년 이상이 되고 또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제 2년 3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또 누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재판 받는다 하더라도 형량은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수면 위로 가시화된 걸 보면 펜싱학원 학부모들에게 뜯어내려 했었던 예를 들어 뭐 입시 관련, 펜싱 관련 사기 혐의 그리고 전청조를 고소하겠다. 나랑 결혼하자라며 돈을 뜯어갔다라는 남자가 나왔어요. 뭐 그런 사기도 또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경찰 얘기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기치고 다녔는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인 거군요. 제가 볼 땐 지금 수사하는 것은 고소된 걸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진정이나 고소된 사건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줄을 이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범행 수법도 약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를 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본인이 아마 머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분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싱은 펜싱대로 아니면 뭐 수강하는 사람들에는 수강으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재벌 3세의 혼외자다. 그러면서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또 엄청난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니까 사실 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채널A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예. 딱 보면 어디 뭐 초등학교 중학생 같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물론 말은 좀 잘하더라고요. 근데 언변은 좀 좋은 걸로 보이는데 20대 초반 중반에 뭐 사회적 경험도 없을 거고 그 말하는 것 자체에서 모순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기에 또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분통도 터지지만 한편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을 빙자하면서 돈을 뜯어냈다라는 건데 혼빙 간음죄는 없어졌죠.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졌죠. 그러면은 네.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뭐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그런 죄목은 없고 그냥 사기인 거군요. 그렇죠. 혼인을 빙자해서 재물이랄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해서 결혼해줄 테니까 뭐 애물로 얼마를 줘라. 아니면 나에게 뭐 자동차 고급자동차 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혼인을 빙자해서 속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사기죄인데 사기 방법이 혼인 빙자라는 거죠. 예, 근데 전에는요. 그냥 혼인하는 걸 전제로 속여서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게 혼인 빙자 간음이 됐어요. 그렇죠. 간음. 그런데 이제 그 법이 폐지됐고 그 당시도 사실은 그 조문은 사무로 된 상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현희 씨와의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전청조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남현희 펜싱학원과 함께 또 다른 펜싱학원을 운영했던 전청조. 수강료가 남현희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학부모들은 남현희 선수가 직접 고급 레슨을 권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차 전청조만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전청조의 사기 시나리오에 남현희 선수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남현희 선수가 과연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인지하고 가담한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수억 원의 차량도 남현희 선수 명의로 돼 있었고 전청조가 운영했던 학원의 수강료도 남현희 씨 계좌로 입금이 되고 김영주 의원님, 네. 남현희 선수는 전혀 몰랐다라는 주장이고 전청조는 그럴 리 없다. 남현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이런 행각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전청조가 남현희 씨가 경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알고 접근했다는 것이 하나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자기가 도와주겠다. 내 돈 많으니까 그거 다 당신한테 가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 수강생들이라든지 또 자기가 살던 고급 그런 어떤 레지던스 단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재밌는 것은 남현희 씨와 남현희 전 남편이 함께 시승해서 샀던 차를 예. 전청조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전청조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것도 역시 남현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본인의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사실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남현희한테 주니까 남현희도 보답하듯이 전 남편과 함께 탔던 차를 전청조에게 주고 결국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이름이나 명의를 변경한 게 아니라 다 남현희 앞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선수에게 준 전청조가 준 그 수억의 네. 수입차의 명의도 남현희. 예. 전청조가 타고 다녔던 또 그 고가의 외제차의 소유주도 남현희. 예. 그런데 그러니까- 준 사람은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주고 남현희가 전청조에게도 주고. 네. 뭐 주고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전청조가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만약 이게 사단이 났을 때 결과적으로 남현희가 이걸 알고 있었다. 결국 돈을 같이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트랩을 깔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 차군요. 저 전청조가 타고 다녔다는. 저 차를 처음에 뽑았을 때 네. 전청조는 복역 중이었어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차 자체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모 여부에 있어서 남현희가 매우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저 차 같은 경우는 김광선 변호사님. 예, 아니, 확인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벌 3세 행세하는 걸 언제 알았느냐. 그건 전청조는 채널A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미 1월에 만났는데 2월에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가슴이 뭐 수술해라.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자로 알게 된다. 이 말은 사기치기 위해서 좀 가슴 수술하라. 이 말로 또 들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왜 펜싱학원을 하면 왜 남현희 선수가 하는 펜싱학원이 있는데 왜 따로 펜싱학원을 해서 거기 또 고급스럽게 돈 더 받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현희 선수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까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 약간 남현희 선수의 어떤 성격의 특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벤츠인데 S클래스예요. 그럼 그냥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왜 엠블럼을 바꿔요? 무슨 그래가지고 말입니까? S클래스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간다고 해봐요. 예. 자동차가. 그건 자기 명의 거예요. 근데 그걸 훨씬 더 위엔 마히바흐라는 그 상표로 바꾸는 거예요. 야, 저희가 그 이름을 안 말하려고 그렇게 애를 그렇게 썼는데 했는데. 줄줄이 다 말하고 벤틀리부터 다 말해. 예. 그러면 이건 3억 이상이 가거든요. 이해는 쉬워요. 네. 말씀 주시니까. 아니, 네. 자꾸 우리가 말을 안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냥 맞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벤틀리 마이바흐를 몰라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차가 한 1, 2억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에게 이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남에게 피해는 안 입히는 거지만 일종의 남의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시하는 거거든요. 왜 과시를 하죠? 뭔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선수도 상당히 그런 약간의 스타일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청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묵시적 또는 뭐 명시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조했을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남현희 선수 측이 이 전청조와 대질 조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B사, 외제차 등 경찰에 압수를 요청했어요. 숨길 것이 없으므로 어떤 절차에도 응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제가 가서 먼저 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 선물은 지금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전부 다 돌려주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질 조사를 한다, 요구한다. 이거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심리일까요? 지금 서로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네. 나는 받기 싫었는데 막 강제로 나한테 떠맡겼다는 게 남현희 씨의 주장 아니에요? 전청조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기친 금액 자체를 갖다가 뭐 자동차가 됐건 명품백이 됐건 다 갖다 남현희한테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슴 수술하게 된 경위랄지 과연 그 전청조 씨가 언제 이게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걸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너무나 둘이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대질 조사하는 게 상당히 남현희 씨의 어떤 혐의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대질 조사하면 나옵니까? 딱 보면 누가 양쪽이 거짓말하는지 대질 조사하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대질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밀폐된 공간에서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답이 안 나오네 이거. 예. 아니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예. 둘이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대질 조사는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간접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고 목격자라는 게 있고 경호원이 있고 여기에 개입한 사람이랄지 뭐 계좌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천적 씨는. 그러면 지금 남현 씨는 이제 그런 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에서 모순이 드러난 것은 이제 간접적인 증거랄지 또 여러 가지 직접적인 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건 뭐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청조 이슈에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참전을 했습니다. 전청조의 말을 조 전 장관이 따라한 건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IM 공정이라고 썼다가 4시간 만에 뭐 글을 좀 수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글은 IM 신뢰, IM 공정, IM 상식, IM 법치, IM 정의라고만 딱 썼어요. 그래 4시간 뒤 누가 떠오르나요? 라는 문장을 밑에 추가했습니다. 이게 자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이 IM 공정을 썼어요. 그러다 4시간 만에 누가 떠오르냐라고 문구를 썼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입시 비리 조민이 떠오르는데. 아니 오늘 앵커께서 상당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왜 저한테 하십니까? 아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계속 SNS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전을 하는 그래서 계속 언론의 보도가 이어진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 씌워졌던 혐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실 때 사모펀드였거든요. 엄청났죠 그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공직자가 사모펀드 이런 걸 할 수 있냐,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별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시비리,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마무리가 돼서 소위 이제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조국 장관 입장 아무리 공직자를 지내서 개인으로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모펀드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완전히 막 도배를 했던 그런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게 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이제 조민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국 장관의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었겠죠. 네. 예, 어쨌든 그 조국 전 장관의 저런 마음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SNS를 통해서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 보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민감한 어떤 전선들이 형성이 될 수 있을 때 좀 자제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IM 공정이라고 하는 저 말도 안 되는 문법, 어법은 누가 전청조가 썼다는 거죠? 전청조가 썼다는 거죠. IM 신뢰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뭐 차량 이름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건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충남 공주부에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오질 못해요. 예, 그못 따라가요. 예. 사실 처음에 제가 접한 것은 두 분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남현희 씨가 선수 생활할 때 선수촌에서 막 뭐 규제나 이런 게 심하니까 이탈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남현희 선수를 좀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정말 뭐 이혼한 건 몰랐는데 재혼을 한다고 그러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2, 3일 지났더니 뉴스의 기류가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하는 예.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더 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뉴스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흥미로운 포인트는 조국 전 장관이 IM 공정이라고 썼어요. 전청조는 공정이라고 안 썼거든요. 신뢰라고만 썼지.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IM 신뢰, IM 공정, IM 법치라고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뭔 당신이 공정하냐? 라는 반응을 실제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누가 떠오르나요? 라고 내가 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비판하기 위한 글이다라고 이제 추가를 했다라는 포인트가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 전 장관이 예전에 썼던 SNS 글이 워낙 많이 회자되니까 나중에는 조적조란 표현까지 나오게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글에 대한 과거의 글을 보면 IM 공정, IM 정의, IM 법치 이 조 전 장관이 옛날 SNS 글 아닌가요? 근데 시간이 나서 보니까 전청조가 여러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듯이 당시 있었던 입시 비리로 1심 유죄 판단, 본인 아내인 정경심 씨 대법원 유죄 확정, 그리고 딸인 조민 씨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깨끗하게 진행되는 게 없는데 이런 일들을 끄집어내는 게 무슨 조 전 장관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지금 아무리 전청조가 했던 얘기들이 밈처럼 회자되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또 과거 전과시범인가요?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희화화시키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가벼이 글을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